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돼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인권 등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다룰 준비가 됐다며 안보리 국가들의 연대를 강조했고,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6일 개최된 총회의에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192개 회원국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180표를 얻어 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Results of the vote. Number of ballot papers 192. Republic of Korea 180.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128석에서 50석을 웃도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한국 대표들은 안도의 웃음을 지었고 다른 회원국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1996년에서 97년, 2013년에서 14년에 이어 11년 만에 다시 임기 2년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함께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 등 모두 5개 나라가 이번 차기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선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북한 핵과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됐다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했습니다. We sincerely hope that the Security Council will take action with one unified voice, because this is not just about geopolitics, but about international law and als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tself. As you know, DPRK has violated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a blatant manner. 미국 국무부도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ongratulate South Korea on its election,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 credible voice in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중국 측도 이사국 선출 국가에 대해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날 VOA에 보낸 논평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은 채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유지 실천하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선출된 이사국들과 연대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이사국 진출로 내년에는 협력을 강화시킨 미한일 3국이 모두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돼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주요 도전으로 북한의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6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도전은 영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핵무기 보유 가능국 중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10개국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그 주요 사례로 거론하면서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확고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의 확장 억제와 관련해 영내 주요 도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적으로 중국의 북한의 위협을 경고하고 일본과 한국이 방위력과 대북 정책을 제고하도록 이끌었다고 밝히고 미한일 3자 협력과 주요 7개국 G7 등 영내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간에서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전문가 패널과 다수의 업계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앞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북한이 1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훔친 자금으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지난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의 불법 취업과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해 경고하는 데 해외 정보감시법 702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는 어렵지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가 6일 개최한 대담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에서 최근 위성 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겠냐는 VOA의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still are committed to working and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sanctions that we have, working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ways to make sure that other countries do not violate those sanctions, and strengthening our extended deterrence in South Korea. We're doing a lot to do that as well. So you do what you're able to do, do what you can diplomatically through sanctions, to work with other countries, to try to ensure that the message remains the same. That these actions that violat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not to be tolerated. 젠킨스 차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비핵화 목표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계속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t given up on denuclearization. We still want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at has not changed. And President Biden has made it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North Korea that diplomacy is how we want to deal with this, that we are open to having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But as you know, they have not responded to that open gesture by President Bide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to engage diplomatically on this.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전통적인 국가 간 군축 조약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면서 군축은 국가 간 조약뿐 아니라 위험 감소와 위기 관리, 규범 설정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젠킨스 차관은 인공지능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는 정부와 기업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 결정 때 인공지능 AI가 내릴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이 같은 내용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이미 동의했다면서 AI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이를 은폐한 싱가포르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5일 싱가포르인인 제레미 코 램펑 씨에 대해 유조선 C탱커 2호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박 운항 일지를 위조하고 운항 내용이 담긴 컴퓨터 장치와 한글 문서, 영수증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공시한 판결 자료에서 램펑 씨가 시허브 탱커스 회사에서 화물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상급자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 2명과 짜고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한 기록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앞서 지난 3월에는 램펑 씨에게 이 같은 범죄를 지시한 싱가포르 선박회사 감독관과 화물 담당관에 대해 각각 징역 9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유대교 랍비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새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유대인 인권기구인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인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 부의장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퍼 새 의장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 멤버로 현재 두 단체에서 각각 비상임 부의장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퍼 의장은 6일 VOA에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북한과 중국 등 아시안의 독재 정권의 종교 박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방지 활동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 단체 CRDF 글로벌에 약 178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일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다루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지원과 국제 대량 살상 무기 WMD 비확산, 군비 통제, 군축 조치 지원에 대한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RDF 글로벌은 이 사업의 수임기관 중 하나로 대량 살상 무기 위협 감소를 위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시도에 취약한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단체라며 캐나다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RDF 글로벌 측은 지난달 30일 이번 사업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확인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이며 특히 사이버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민간 영역 교육에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